이제 또 회전운동에서 새로운 양을 도입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번역을 이용합니다. 이번에 생각할 새로운 양은 각운동량인데 토크와 각운동량이 긴밀한 관계에 있습니다. 이제 병진운동에서 힘을 회전운동에서 번역할 때, 이건 우리가 지난 D강에서 8강의 앞에서 한 것입니다. 어떻게 번역할까 했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기서 저기 가로에 있는 F는 MA를 번역했는데 M은 I고 A는 알파로 번역돼서 저기 있는 거, 그 가운데 있는 것을 그래서 토크라고 쓰고, 자, 병진운동에서 회전운동을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그랬더니 토크는 뭐가 됐습니까? R 곱하기 F 이렇게 됐죠. 그런데 토크는 벡터량이고 R도 벡터량이고 F도 벡터량이니까 벡터량 두 개를 곱해서 다른 벡터량이 되려면 어떻게 곱해줘야 되겠습니까? 벡터 곱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토크를 정의했습니다. 이 토크를 돌림이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토크는 RF인데, 자, 이렇게 정의한 토크가 어떤 의미일까? 왜 회전 운동을 할 때는 여기다가 힘에다가 R을 곱해줘야 될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회전 운동을 시키느라고 힘을 작용해 줍니다. 그래서 토크는 어떤 힘에 대한 토크죠. 그러면 R은 뭐냐면 회전축에서 그 힘의 작용선까지의 거리가 이제 R인데, 이때 이 둘을 곱한 것이 토크입니다. 이게 첫 번째 토크라고 한다면, 이때 이 렌치를 돌릴 때 렌치를 조금 더 먼 쪽에서 돌리도록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R이 좀 커진다라고 하면 우리 뭘 알 수가 있습니까? 회전을 더 쉽게 시킨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토크가 더 커지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을 시킬 때는 힘만이 회전운동에 효과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각가속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전축에서부터 거리도 여기에 큰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토크의 방향은 어떻게 되냐면, 토크의 방향은 어떤다고 그랬습니까? 토크는 R 크로스 F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는데, 둘이 벡터니까 벡터 곱을 했습니다. 자, 회전축이 여기에 중심축이라고 한다면 회전축에서부터 물체, 지금 힘을 작용하는 데까지가 여기가 R이라고 하고, 자, 이게 힘이라고 한다면 R 크로스 F는 어떤 방향입니까? R 크로스 F는 오른나사 아래 방향에서 F의 방향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는 거죠. 그럼 앞으로 나오는 방향이죠. 그래서 X축, Y축이면 X축에서 Y축으로 오른나사를 돌리면 앞으로 Z축으로 나오죠. 그래서 토크의 방향은 Z축 방향을 향한다. 이게 우리가 회전운동의 방향을 전하는 방법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뱅뱅 돌면 이 회전운동의 방향은 이렇게 도는 방향이 아니라 돌릴 때 오른나사를 그 방향으로 돌리면 오른나사가 진행하는 방향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토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토크 작용하니까 뱅뱅 오른나사가 이렇게 돌겠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나사가 앞으로 나오죠. 그게 바로 R 크로스 F 방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병진운동에서 선운동량에 해당하는 회전운동의 양은 무엇일까? 한번 번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운동량을 병진운동에서 선운동량 했으면 회전운동에서는 무슨 말이라고 하면 딱 좋겠습니까? 회전운동에서는 이거 선운동량 이렇게 하면 각운동량이라고 말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번역하겠어요. 자, 각운동량은 선운동량의 우변을 그대로 번역하면 됩니다. 질량은 무엇으로 번역합니까? 회전관성으로 번역하면 되죠. 속도는 무엇으로 번역합니까? 각속도로 번역하면 되죠. 그것을 각운동량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선운동량의 방향은 속도의 방향과 같았던 것처럼 각운동량의 방향은 각속도의 방향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방정식 F는 MA가 있는데, 이 F는 MA는 어떻게 번역할까? 이제 우리 다 번역할 수 있는 양들을 다 알았으니까 할 수 있겠어요. 자, 병진운동에서는 뭐였습니까? F는 MA를 우리 어떻게도 쓸 수가 있었습니까? DT분의 DP 이렇게도 쓸 수가 있었죠. DT분의 DP가 MA보다 더 일반적인 운동 방정식이라고 그랬죠. 이걸 그대로 회전운동으로 이제 번역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 각 양들을 전부 다 아니까 어떻게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토크는 I 알파는 DT분의 DL 이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각운동량은 여기서 아까 각운동량은 I 오메가 회전관성 곱하기 각속도라고 했는데, 이것을 다르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서부터 유도하겠어요. 여기서부터 아까 이
회전운동에 대한 뉴턴의 운동 방정식을 이용하고 저기서부터 이 운동 방식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어요. 그러면 좌변에서 저 힘에서 토크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토크가 됩니까?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R을 크로스 곱하면 벡터 곱하면 되죠. 그래서 우변에도 벡터 곱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좌변은 뭐가 됐습니까? 토크가 됐는데 우변은 뭐가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바로 이렇게 되는지 알 수가 없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 두 개를 곱한 것을 미분하면 우리 전에 했었습니다.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걸 처음에 미분하고 뒤에 걸 곱하고 그 다음에 뒤에 걸 미분하는데 둘 중에서 앞에 것은 0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dt분의 dr은 속도지요. 그 다음에 p는 뭡니까? mv 속도를 곱한 거죠. 그래서 속도와 속도를 벡터 곱한 것은 0이 됩니다. 그래서 뭐만 남냐면 r 크로스 dt분의 dp만 남는데 그게 바로 dt분의 dp가 되겠어요. 그래서 r 크로스 dt분의 dp 대신에 뭐라고 쓸 수가 있냐면 dt분의 d 하고서 r 크로스 p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토크는 dt분의 dl에서부터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저 각운동량은 R 크로스 P라고도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운동량 표현에는 두 가지 표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회전운동의 양으로만 표현하면 L은 I 오메가가 되는데 일반적인 벡터, 위치 벡터와 선운동량 벡터로 표시하면 위치 벡터를 선운동량 벡터와 벡터 곱하면 그것이 바로 각운동량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런 물리량뿐만 아니라 병진운동에서 나오는 모든 법칙도 회전운동에 그대로 적용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적용해야 됩니까? 번역만 해서 적용하면 됩니다. 병진운동에서 좋은 법칙이 뭐가 있냐면 선운동량 보존이었어요. 특히 선운동량 보존은 여러 물체 운동에서 아주 유익하게 사용이 됐죠. 선운동량 보존 적용하려면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회전운동에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때 각운동량 보존 법칙 이걸 뭐라고 번역할 수가 있냐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각운동량 보존 법칙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병진운동에서는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 어떻게 해서 나왔냐면 여기서 나왔습니다. F는 dP에서 어떻게 해서 나왔습니까? 근데 회전운동에서는 이제 토크는 dt분의 dL이죠. 자,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뭐였냐면 F가 합력이 0이면 어떻습니까? dt분의 dp가 0이니까 그 안에 있는 p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선운동량 보존 법칙이었으니까 여기서 똑같이 앞에 있는 토크가 0이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각운동량이 보존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운동량 보존 법칙은 외력의 합이 0이면 이었던 것처럼 회전운동에서 각운동량 보존 법칙의 조건은 토크가 0이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토크는 어떻습니까? R 크로스 F입니다. 그래서 저 F가 0이면 선운동량 보존됐죠. 근데 F가 0이 아니더라도 토크는 0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R과 F가 방향이 같으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같은 방향 벡터 곱은 0이죠. 그래서 R도 0이 아니고 F도 0이 아니어도 그래도 R 크로스 F가 0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운동량이 보존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경우에 각운동량 보존 법칙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운동량은 I 오메가 이렇게 주어지는데 I라고 하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 질량은 물체의 질량은 좀처럼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변하지가 않았죠. 그런데 회전관성은 물체가 운동하는 동안 회전하는 동안 만약에 형태가 바뀌면 회전관성은 어떻습니까? 형태가 중요했죠. 회전 쪽에서부터 질량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회전관성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회전하는 동안에 회전관성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회전관성은 바뀌더라도 각운동량은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기 때문에 각속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각운동량 보존 법칙으로 각운동량이 안 바뀌지만 각속도는 바뀌는 그런 것도 우리가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한 예로 이런 문제를 하나 보도록 하겠어요. 자, 여기 대롱에다가 줄을 매달고 저기다가 물체를 연결해서 팽팽 돌리겠어요. 막 팽팽 돌립니다. 그랬을 때 문제가 뭐냐면 저 반지름, 원의 반지름을 절반으로 줄어들게 밑에서 잡아다녔습니다. 그러면 저놈이 오는 동안은 속력은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거 얼핏 생각하면 굉장히 풀기가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각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 토크를 계산해 보면 토크가 어떻습니까? 토크가 R 크로스 F인데 힘이 어떻습니까? 힘이 어때요? 장력인데 줄을 따라서 중심 쪽으로 오는 거죠. 그게 바로 어떤 방향입니까? R 방향과 서로 180도죠. 그래서 R 크로스 F는 0이 됩니다. 토크가 0이 됩니다. 그래서 가운동량 보존의 조건을 만족하니까 우리 어떻게 합니까? 네, 원래 이렇게 잡아당기 전에 가운동량은 MVR인데 그렇죠? R이 절반으로 이제 줄었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때 이 L'은 새로운 가운동량은 가운동량 보존에 의해서 처음과 같아야 되겠죠. 그래서 둘이 같다. 그래서 속력이 어떻게 됩니까? 속력이 2배로 빨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자 이렇게 병진운동과 회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병진운동에서 질량은 회전운동에서의 회전관성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힘은 어떻습니까? F는 MA는 DT분의 DP, DT분의 DP 이렇게 주어진 게 이게 토크는 I알파는 DT분의 DL 이렇게 주어졌죠. 그리고 선운동량은 P는 MB라면 가운동량은 L은 I 오메가였고 그 다음에 운동에너지는 이 K는 둘이 같았죠. 에너지는 병진운동이나 회전운동이나 같았습니다. 단 그래서 표현하는 것은 달랐습니다. 2분의 1 MV제곱이 여기서는 2분의 1 I오메가 제곱으로 된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우리 선운동량 보존 법칙을 그냥 다른 거 따지지 않고 뭐만으로 번역만으로 회전운동에서 성립하는 가운동량 보존 법칙을 알아봤습니다.